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다이나믹 NFT를 이제 주제로 삼았고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해시드에서 올해 2023년도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제 다이나믹 NFT를 또 뽑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다가 마침 또 불파스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영광스럽게 와가지고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해피블록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웹3 이제 애널리스트랑 리서치를 하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오라클과 NFT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NFT 사용자가 NFT를 소유한 고유 식별자라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값이 변경이 되는 걸 다이나믹 NFT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이나믹 NFT를 좀 더 잘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선수돼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들을 보면 축구 선수들의 능력치가 있고 또 축구 선수들이 어떤 팀을 이적하거나 뭐 국적이 변경됐을 때 그런 정보들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이 선수들이 내가 옛날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옛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NFT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선수가 A라는 축구팀에서 B 축구팀으로 이전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NFT 선수는 여전히 A라는 팀에서 계속 그 모습을 나타내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NFT는 어떤 특정한 변화들이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NFT의 목표는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변경시켜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NFT가 외부의 정보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용하게 되면 뭐 애완견 NFT 같은 경우도 이렇게 NFT 내가 가지고 있는 펫을 NFT로 만들고 그 펫이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진화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NFT에서 어떠한 이벤트 발생에 따라 이렇게 전직이라고 하죠.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어떤 포지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NFT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황에 적용되면 여권에서도 우리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외 방문 기록을 내 NFT 여권에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는 이벤트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라클 서비스를 알아야 되는데 오라클 서비스로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가 있죠. 많이들 아시는 체인링크가 있고 또 이제 밴드가 있는데 이제 오라클 서비스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오라클 서비스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블록체인 앱에서 어떤 경기가 일어났을 때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블록체인 상에 누가 이긴다에 베팅했는지, 누가 진다에 베팅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온체인 상에서 확인이 되고, 조작이 안 되는 상태로, 그거에 따라서 진다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역배로 이긴다에 베팅해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되게 온체인상 투명하게.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경기가 끝났을 때 온체인에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올릴 때 해커가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이 이겼지만 A팀이 이겼지만 A팀이 졌다라는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정보가 올라갔지만 잘못된 정보 자체가 올라가서 그 블록들끼리 검증의 여부와 상관없이 베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올라간 정보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라클 서비스의 대표인 체인링크는 그 외부에서 받아오는 정보들을 각각의 노드들을 통해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서 데이터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 체인링크 노드들이 밖에 API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그걸 다시 스마트 컨트랙에 보내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밑에 보시다시피 노드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기존 NFT 같은 경우는 기본 NFT가 해트트릭이 일어났을 때에도 새로운 NFT를 발행해서 해트트릭이 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지만 다이나믹 NFT들은 이 해트트릭 했다는 정보를 오라클로 받아와서
이제 새로운 NFT를 찍어내지 않아도 내 NFT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이나믹 NFT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EIP랑 ERC를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ERC20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토큰의 스탠다드고, NFT는 보통 ERC 721과 ERC 이제 115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NFT들은 ERC 721과 ERC 115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과 토큰이라는 것들은 ERC 20으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표준의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NFT에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그럼 EIP가 뭐고 ERC가 뭔지를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EIP는 이더리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더리움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제안하는 걸 EIP라고 하고,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매지션이라 그러나요? 이더리움 측에서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양식을 통해서 EIP를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것부터 정말 이더리움이 운영이 되는 뭐 큰 변화까지 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제안이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제안 안에 토큰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ERC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으로 올린 넘버가 EIP 3번이었는데 EIP 3번 안에 토큰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ERC 3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한 내용이 EIP 4였는데 그 안에 토큰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통과가 됐을 때 ERC 4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ERC 없는 EIP는 있지만 EIP 없는 ERC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EIP20 안에 토큰 스탠다드 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ERC20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ERC20과 ERC71, NFT의 대표적인 ERC71과 ERC20의 차이를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민팅할 때는 ERC20은 민팅 주소랑 그리고 발행량을 적게 되죠. 여러 개 토큰이 발행되니까. 그리고 ERC71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토큰 아이디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보내는 주소와 받는 주소, 그리고 보내는 양이 필요하고, NFT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는 주소와 받는 주소, 그리고 토큰 아이디만 필요합니다. 소각할 때도 비슷하게 소각할 양, NFT는 토큰을 소각할 아이디만 필요합니다. 제가 개발 포지션에 있지는 않지만 살짝 개발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조금 개발 코드적인 걸 보면 뭔가 이해할 때 좀 직관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자면은, 토큰 아이디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토큰 아이디가 고유하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다시 한번 토큰 아이디가 고유한지 인정이 되면은 NFT가 생성이 되고, 그 토큰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 그 토큰에다가 1번이 더해져서 새로운 토큰 아이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게 NFT 코드의 구조입니다. NFT 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크립토계에서 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잔주름 있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NFT가 곧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도 좀 많거든요. 대중들도 그렇고. 사실 하나의 토큰인 거지, 그 토큰의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URL이나 그런 것을 담은 거지, NFT 자체가 그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없어도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항상 재밌게 들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해당 컨트랙트 프로젝트에서 1386번째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모나리자의 실제 주인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 이 1386번의 모나리자 그림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나리자의 진짜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림이 NFT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NFT라는 거는 하나의 고유한 토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NFT가 곧 그림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제 주변에 크립토에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과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그럼 non-fungible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다이나믹 NFT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는 ERC721과 ERC1155가 이제 요즘 규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고전적인 뭐 예를 들어서 BAYC나 이런 NFT가 유명한 NFT 같은 경우는 ERC721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있고 메타데이터에 토큰 URL이 있어서 그림을 불러오는 그런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여기서 진화된 게 ERC1155인데 이제 멀티 토큰 스탠다드라 그래서 이 ERC1155를 이용하면 NFT도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펀저블 토큰도 찍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게임에 쓰입니다. 왜 이게 게임에 쓰이고 NFT는 게임에 쓰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코드적으로 보면 ERC7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ERC7일 안에 하나의 이제 다시 한번 컨트랙트에 한 개 ERC7일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이렇게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RC7일 토큰을 하나씩 NFT 생성할 때마다 가스비가 필요하게 되는 구조인데 오른쪽에 ERC115를 보시면은 한 개 컨트랙트에 여러 가지의 NFT를 한 번에 사실상 NFT가 아닌 토큰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컨트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드라는 것을 10에 18승을 찍어내면 이것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NFT가 아니고 실버라는 것도 10에 27승을 찍어내게 되면 여러 개이기 때문에 NFT가 아니고 근데 이제 토르의 해머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개만 찍어내기 때문에 이 컨트랙에서 토르의 망치는 NF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RC115와 ERC7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ERC7일 같은 경우는 콜라가 있고 그 콜라를 먹기 위한 자판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이다를 먹고 싶으면 사이다를 먹기 위한 자판기가 하나 또 필요한 것이죠. 근데 ERC115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컨트랙트 계약 안에 여러 가지 토큰들을 담아놔서 내가 여러 개 자판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 개 자판기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쓰이는 이유인데요. 게임에서 총은 유일한 NFT고 캐릭터도 NFT인데 한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총알이 120개 있는데 120개가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NFT라고 하면 블록체인 게임상에서 내가 총알을 120발을 소모할 때마다 120개의 가스비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를 전송할 때마다 하나하나의 가스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ERC115가 새로운 NFT 표준들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넌 펀저블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펀저블하다는 것은 대체 가능하고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on fungible 대체 불가능하다고만 이제 저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게 철학적이나 추상적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1달러 뭉텅이와 밑에 있는 1달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어떠한 1달러도 밑에 있는 1달러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에 거부감이 없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과 밑에 있는 황소의 그림은 그냥 교환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익스체인지 자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체 가능하다라고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똑같은 예시이지만 세 번째, 똑같은 달러 1달러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달러라는 이름이 있으면 사실 같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NFT는 뭔가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믿는 어떠한 그 신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NFT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NF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NFT가 ERC7일이라는 컨트랙으로 만들어진 NFT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컨트랙트 안에 누가 이 NFT를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제 이게 오늘의 사실 포인트입니다. NFT 안에 메타데이터가 있고 이 메타데이터 안에 특성,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픈시에서 거래할 때 볼 수 있었던 정보들인데요. 이 정보들을 오픈시에서 불러올 때 이 NFT 안에 있는 컨트랙에 있는 소유자를 불러오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안에서 이름도 불러오고 설명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시가 제공하는 이 메타데이터 스탠다드도 존재합니다. 메타데이터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을 수 있지만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 오픈시에서 표준처럼 제한하는 스탠다드를 많이들 충족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링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이제 다이나믹 NFT가 확실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크립토키티가 한참 핫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 사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블록체인이지만 사실 뭔가 실상화나 어떤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자주 전송하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그 예로 256비트를 8바이트인데 그것을 지금 오늘 2월 20일자 기준으로 이더리움에 올리는데 8,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하나로 8,000원이라는 비용이 들고요. 이를 계산하면 이게 80kB짜리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더리움 상에 올리는데 비용이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림 자체를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얼마 안 되는 고화질의 그림도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림을 자체를 블록체인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URL을 보통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림 자체를 업로드하는 방법도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다면 보라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를 올린 프로젝트들이 얼마 없냐? 비용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비싸서 없냐 하시면은 이제 크립토펑크가 그림 자체를 올린 프로젝트인데요. URL이 아니라 사실 크립토펑크는 ERC7일 NFT 표준이 아닙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NFT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크립토펑크는 ERC7일이 정립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ERC20으로 분류가 되고 이, 이 그림을 합성된 만 개의 크립토펑크가 있는 이 그림을 컨트랙상에 올리고 이 그림 중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몇 번째 크립토펑크다라고 그냥 약속을 하면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픈시에서는 이 그림 자체를 꺼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오픈시에서 이 그림을 찾아가지고 꺼내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의 NFT들은 다 직접 이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비용 측면도 있고 네트워크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나 IPFS를 사용해서 이미지 URL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미지 URL을 메타데이터에 올리고 이 중앙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스토리지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IPFS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주소 자체는 변경할 수 없지만 그 메타데이터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자체를 변경해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NFT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실타래라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리빌 전에 어떤 해킹이 되는 일이 있어서 실타래 측에서 중앙화된 이미지를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URL에 연결된 이미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탈중앙 블록체인의 이게 취지에 맞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앙화된 서버에서 바꿔버리면 러그풀이나 해킹도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IPFS가 잘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NFT는 ERC7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는 컨트랙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메타데이터 안에는 NFT의 특성도 있고 프로젝트 이름도 있고 설명도 있고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자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를 담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미지 링크를 올려서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이나믹 NFT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앞에 설명을 다 들으셨으면은 다이나믹 NFT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다이나믹 NFT가 활용이 되면 이러한 좋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C721로 이미지 링크가 있고 그 링크에 연결된 이미지가 능력치 94의 크리스티나도 호날두라고 쳤을 때 사실 지금의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들도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와 연결된 이미지 정도만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미지 주소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 주소는 메타데이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와 연결된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 NFT인 것처럼 하는 프로젝트들이 요즘 거의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이나믹 NFT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제 체인링크 측인데, 왜냐하면 오라클 서비스와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체인링크 측에서는 다이나믹 NFT라는 것은 메타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자체를 바꿨을 때 없던 기능도 생겨날 수 있고, 특정 조건일 때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이 자체 안에 있는 캐릭터 설명이 추가가 된다든지,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온다든지,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체인링크가 이런 것이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NFT와 다이나믹 NFT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메타데이터 자체를 변경할 수 있냐,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하냐. 그래서 메타데이터 값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게 다이나믹 NFT의 목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크로스로드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첫 번째 NFT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가 같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있는 그림에 있다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직접 컨트랙을 조회는 못했지만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이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URL 사이트에 연결돼 있는 아마 이미지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젝트 GM, GN이라 그래가지고 굿모닝, 굿나잇 이렇게 그런 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도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NFT의 배경이나 NFT가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바뀝니다. 이건 국내 래퍼가 만든 NFT인데 그래서 저도 직접 컨트랙에 들어가서 해당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메타데이터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메타데이터와 연결돼 있는 URI의 그 URI가 여기는 리액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리액트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와 그림이나 노래들이 이제 바뀌는 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멜로 볼이라는 이제 NFT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NBA 프로 선수의 NFT고 파란색은 프로 선수가 수비에 어떤 포인트를 쌓으면은 뭐 디펜스를 했을 때에 그런 것들 반영되고 이제 실버 카드 같은 경우는 공격을 했을 때 공격 포인트가 반영이 되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제 골드 카드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가 둘 다 반영되는 내가 리바운드를 몇 번 했는지 뭐 3점 슛을 몇 번 넣는지 같은 게 그때그때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이나믹 NFT의 시도가 있고 이것도 제가 컨트랙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도 못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메타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매번 경기가 끝날 때마다 URL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인링크 팀에서 다이나믹 NFT를 설명했을 때 예제를 해준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메타데이터를 순간순간 바뀌는다기보다 아예 메타데이터 안에 URL을 여러 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가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기록됐다기보다 처음에 NFT를 발행할 때 나왔던 메타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나온 프로젝트들은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다이나믹 NFT와 기존 NFT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냐 없냐의 차이고 그 메타데이터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다이나믹 NFT를 이끌어가고 있는 체인링크 측에서도 16가지 정도의 다이나믹 NFT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NFT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올 수 있을 거라는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권 같은 경우도 내가 NFT로 여권을 발행해서 왜 해외 출입국할 때마다 그 데이터들이 직접 반영이 되는 NFT를 들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웹3다운 것들, 그 블록체인 세상을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이나믹 NFT를 그냥 처음부터 간단하게 다이나믹 NFT는 NFT와 다른 그냥 메타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NFT입니다라고 설명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뭐고 NF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NFT에 대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